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그 93회차에 똑같은 있죠. 우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여기에서 지금 방금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 93회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뭐 지금 야간 근로수당 야간만 하면 되겠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을 뭐야? 우리가 이거 과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 그래서 이제 부정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해야 될 부분은 가족수당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수당 급여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서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250였고요. 가족수당은 30, 야간 근로는 40, 월차는 12, 식대는 20, 자가운전 보조금은 30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5만원. 지금 뭐 이걸 입력하는 게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050 이렇게 되고 28, 169 좋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대로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분납 실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회차는 낫죠. 예전에 기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죠? 응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환급이 나오지 분납해서 납부하는 건 드물었거든요. 되게 낯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무를 안 했던 사람이 이거 못해요. 그죠? 실무도 보면 환급이 보통 있지 납부를 하는 건 잘 없거든요. 분납적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단계 왜 안 되지? 여러분 안 나오나요? 돼요? 뭐야?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18 뭐야? 28, 980 그래서 해서 182, 880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아마 실제는 될 것 같은데 실제 문제에서는요. 이거 업버전 하면서 깨진 것 같은데요. 여기 됐죠? 요거는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안 되면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불러갖고 나 분납 이렇게 하면 3개를 나눌 거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야? 분납 적용.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3개월 나누기 3한 거 있죠?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보통 자료를 불러오기 해서 없으면은 입력해서라도 뭐야? 나누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응용력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천세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소 가셔가지고 여기가 2월이죠. 하시고 여기 분납할 거냐 했을 때 예 똑같이 뭡니까 예 하셔서 요까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이런 류의 문제 나오면 먼저 맞출 수 있겠다, 그죠? 네, 어려운 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게 다 아닌가? 예, 그죠? 예, 한다 이거잖아, 그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교재 갈게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보겠습니다. 연금. 우리가 이제 이자 배당하면서 원천징수 했고, 그죠? 사업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봤고, 근로소득에서 급여대상 만드는 거 지금 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연금소득은 원천징수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론 문제 때문에 논점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기타 소득 있죠? 예, 공부 좀 하고,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거를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가서 인적공제제 사원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쭉 있죠. 연말정산에서 마무리하면 그냥 순서대로 하면서 그냥 이거 모든 걸 다 끝내는 형태로 수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원래는 이 자리가 총수익금액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원래 총수익금액 자리라고요. 그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거든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있죠. 우리가 계산 구조인데 총수익금액 자리에 총급여액하고 총연금액을 그죠? 이 두 개는 뭐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요. 여기 있는 부분이 총연금액, 그러니까 총연금액이 곧 뭐야? 총수익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줘서 연금소득금액을 구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금소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공적연금이 있겠죠. 공적연금이 있고 이건 공적연금은 우리가 국민연금이죠. 종류가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불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입할 때 당연히 있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있죠. 그죠? 소득공제 100% 그죠? 한도 없습니다. 100% 공제되죠. 그죠? 그러니까 불입할 때 이 국민연금의 납입액에 대해서는요, 다 공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요. 공무원 연금 이런 게 있지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사적연금 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은 우리가 뭐 연금저축이랄지, 이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퇴직연금 있죠. 연금이랄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불입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퇴직연금은요, 이거는 DC형 있죠. DC형에 추가 불입분만 돼요. 추가 불입분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디 있어? 그렇죠? 여기 퇴직연금인데 회사 불입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이고요. 내가 추가로 불입한 거 있잖아요. 회사 불입액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 불입액이 되지 않고 내가 추가로 불입한 거 있죠. 그것만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한도가 있잖아요. 한대가 공제 한도가 일단은 700까지인데요. 또 뭐 소득금액이 1억 2천 이상이면 또 뭐 200 그죠? 한도가 200으로 줄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죠? 뭐 600까지 되고 뭐 그렇다 그죠? 요거는 이제 세액공제 받죠. 일단 기본 한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한도가 이번에 이제 700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0% 공제 받는 거고 얘는요 한도 내만 공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입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수령할 때 뭐예요? 우리 현재 연금구조는 수령연도 과세체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불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형 논리로, 그죠? 이걸 비과세, 즉 과세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100% 공제해주니까 받을 때 뭡니까? 다 과세한다면 얘는 뭐야? 나중에 한도 내에 들어간 금액은 뭐야? 한도 안에 들어간 금액은 과세하지만 한도 초과되어가지고 세액공제 못 받은 거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연금 구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했는데요. 이거 보지 말고 얘를 가보죠. 일단 우리 논점을 얘를 가보겠습니다. 자, 과세제 금액은 뭐죠? 과세 안 하는 거는요. 우리가 소득공개 만약에 못 받은 게 있다면 걔는 뭐야? 당연히 있죠.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불공제분 있죠. 요것도 대부분 이제 세액공제 못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비과세 받은 거 있잖아요. 공제 받은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과세제야 됩니다.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이중과세. 소득세 맞은 재원을 가지고 불입하잖아요. 그럼 또 세금 내면, 그죠? 이중과세니까 수령할 때 공제 받은 거에 한해서만 대응해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과세되는 거는요, 이게 운용수익이게 되는데, 자, 볼게요. 자, 공적연금을 나중에 뭐예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외로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럼 연금을 받으면요, 이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무조건 뭐야? 다 연금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연금소득이다. 자, 그런데 이제 공적연금을 나중에 65세 때 있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내가 연금을 받을래? 일시금을 받을래? 그래서 일시금을 받는다면요. 그때 소득은요. 이 퇴직소득으로 봐서, 그죠? 아무래도 공적연금은요, 강제였고, 소득이 있을 때 있죠. 강제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금 받을 때는 좀 세율이 싼 퇴직소득으로 봐서, 그죠? 분리해주면 좀 세금을 좀 싸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연금은 뭐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저축이잖아요. 일시금 받으면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 뭐예요? 결국은 기타 소득에 가보면 이 사적연금을 불이백으로 기반으로 해서 받는 있죠. 일시금을 받는 거가 기타 소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연퇴직 소득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이연퇴직 소득이 뭐냐 이거잖아요. 이연퇴직 소득. 이연퇴직 소득은 뭐냐면 내가 이제 불입할 때 뭐야? 아니, 퇴직금을 이렇게 인출할 때 퇴직금을 다 인출하지 않고 냅뒀다가 나중에 인출하면요, 그때 퇴직소득세의 시기를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있죠, 실무를 물어봐요. 얘를 있죠, 물어보니까 퇴직소득 할 때 같이 물어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회사를 하나 만들게요. 100번 만들까? 알지.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만들고 회사를 바꿔서, 자, 이렇게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홍길동. 자, 입사는 10년 전에 했다 할게요. 그 퇴사를 지금 올해, 그죠? 2021년도 7월 1일 한다 할게요. 퇴사합니다. 퇴사했다 할게요. 여기 한 명. 그 퇴직금 자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해서 근로자 공증기에서 홍길동이 될 것이고, 퇴직. 그러면 퇴직금은 말일자 받았다 가정하고, 여기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과세퇴직급여가 1억이라 가정할게요. 이 사람 10년이라고 1억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1억을 받아가 인출을 했다면, 받았다면 세금 얼마 내냐면 42, 그죠? 4287000만큼의 텍스다 이 말이잖아요. 1억에 대해서, 그죠? 그럼 내가 만약 1억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려면 요걸 내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돼요. 요걸로 과세 종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받은 1억 중에서 아예 뭐야? 필요한 돈이 2천이라서 뭐야? 2천만 받고 8천은 내가 인출하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에서 이용하는 IR이죠. 퇴직계좌 있지 않습니까? 요런데 요거를 이체해서 딱 운영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찾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퇴직금이 다른데 딱 있죠. 이연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퇴직금에 있죠, 여기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연계좌 안에 들어간 비율만큼을 뭐야? 이때 퇴직소득세 안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요걸 뺀 나머지만 때리고, 요거는 그럼 언제가 때릴 거 아닙니까? 요거는 언제? 나중에 언젠가는 찾을 거 아니냐. 그때 찾을 때 그거는 퇴직소득을 가지고 과세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바로 이연퇴직소득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퇴직소득할 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삼성생명에 있죠. 3.111 할게요. 그냥 양상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입금일은
자, 계좌에는 얼마를 했냐면요. 뭐 좀 8천만 할까요? 그럼 8천만 하면 80%를 안 썼다 이 말이잖아요. 치면 요 금액 얼마를 받기는 거예요? 요 금액의 20%만 과세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 1억의 퇴직소득을 신청하고 1억이지만 얼마를 내요? 85만 원만 내요. 450을 안 내고. 그러다가 이 퇴직계좌에 들어가 있는 과세이연계좌에 이 8천에 대해서 언젠가는 뭐야? 이걸 인출할 거 아니에요. 그때 소득세를, 퇴직소득세를 퇴직소득을 봐서 그때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있죠. 여기 되겠습니까? 이연 퇴직소득을 나중에 그죠? 연금외로 받게 되면 요거는 뭐야? 당연히 요때 퇴직금을 받은 거니까 퇴직소득이다. 아시겠죠?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연퇴직소득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연금 형태로 받으면요, 연금소득, 연금외라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이죠. 얘가 뭐 되겠습니까? 기타 소득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참고로 15%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얘는 15% 세율이고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아직 안 배웠네. 사적용, 이건 뭐 선택적 분리과세? 자, 복권하고 일용직하고 직장공제에 초과하는 거면요. 네, 뭐 우리 직장공제가 뭐예요? 비단직분법이잖아요. 비단직분법에 해당이 되죠. 이게 다. 연금소득 중에 사적연금액은 12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그죠? 요거는 분리과세가 아니고 선택해야 분리과세가 되니까, 요거는 무조건 아니죠.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건데, 그거는 밑에서 배울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연금소득의 과세는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공적연금만 있다고 가정하면요,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뛸 거라고요. 띄고 나중에 있죠,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만약에 공적연금만 있다면요, 5월달에 신고를 면제줘요. 우리가 근로소득도 5월달에 안 하듯이 공적연금만 있으면요, 5월 30일 날 뭐야?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적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냐면요, 내가 불입한 있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요. 그래서 원천징수가 나이에 따라 달라요. 70세 미만은 50%고요. 5, 4, 3%로 원천징수를 좀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도 사적연금의 그죠? 우리 지급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사적연금이 받아가지고 받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법에서는요, 요거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의 지급액의 1200만 원 이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면 그냥 내가 원천징수하는 걸로 과세 종결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 좀 손쉽게 뭡니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금소득은 총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이라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하면요, 종합과세가 되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니죠. 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려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하고,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기 있죠?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 한 3문제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타 소득의 특징은 바로 일시 우발적이라는 소득입니다. 과세 실익이 있는 것을 열거함으로써
예, 우리 기타라는 이름으로 열거해서 과세하고 있다. 비과세, 뭐 이거보다는 뭐니 해도 뭐야, 필요 경비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기타 소득을 얻기 위한 있죠, 이 실제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원칙이죠. 이 소득을 얻기 위한 대응하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우리 법에서는 어떤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요, 의제 필요 경비를 하죠. 수익 금액의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60%, 80%, 90%. 그리고 세율은 20%가 기본이야. 근데 세율 구조는 3개가 있어요. 20%가 기본인데 지급액이 아니에요. 여기에 소득 금액의 기준화예요. 20%가 기본인데 복권은 너무 크니까 뭐예요? 누진을 약간 주려고 복권만 있어, 복권만. 복권만 있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30%의 그죠, 누진을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사적연금을 불입한 있죠, 재원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지 않는 있죠, 형태, 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기타 수수료가 있죠. 그때 받을 때 그거는요 15%로 뭐야, 그래서 무조건 분리가세야 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도 결국은 세율이 20%가 기본이지만 복권은 예외적으로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0%. 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연금, 그죠? 계좌세액 공제 받은 연금 외적으로 받는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거는 또 15%가 되는, 분리가세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제 한번 가볼까요? 뭐 우리 기타 소득 일반적인 열거되어 있는 소득 되고요.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의제, 여기에서 있죠, 논점이 하나 있죠. 얘는 최소한 60%를 인정한다는